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 같으면 그렇게 하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사용자 아이디를 만드는 얘기 하면서 했던 점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추가로 하면서 기왕에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 시스템을 설계할 때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내용을 한번 할까 합니다. 사서 선생님도 다 아시겠지만 전거라는 거는 레퍼런스죠. 그 준거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양하게 통용되는 것을 어느 특정한 이름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얘기를 우리가 전거라고 말을 합니다. 주로 도서관에서는 그 사람 이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고, 다양한 익명이라든가 가명이라든가 필명이라든가 아명이라든가 이렇게 또 외국어로 되어 있는 이름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지는 저자명 등을 특정 이름 밑으로 다 같다는 것을 표시해 주면서 모으는 행위를 우리가 전거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 전거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했죠. 퇴색했다기보다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시스템에서는 그런 전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표현되어지는 띄어쓰기가 틀렸다든가 맞춤법이 달라졌다든가 영문으로 표기했다든가 우리말로 표기했는데 우리말 표기법이 조금씩 다르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으거나 또는 유사 용어들, 서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용어들을 묶어낸다든가 하는 것들을 서비스, 그러니까 시스템 검색을 시도할 때 검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일종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전거란 이름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그 전거 얘기할 때 도서관에서는 특정 어떤 어휘 하나를, 용어 또 어떤 저자명 하나를 대표성으로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엔 전부 카드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이 카드 배열에서 이름 정준민 또는 기타 이름들이 다양한 곳에 나타나면 이게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특정 정해진 이름, 정준민이면 정준민 밑에 다양한 이름들이 다 한꺼번에 모을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그 대표로 모으는 것을 전거 파일이라고 하고, 전거 파일로 이렇게 모아주는 일들을 하자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드 배열이니까 특정 한 곳에 다 모아주려고 하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면 다른 곳에서 찾으면 이것은 정준민을 보시오라든가 표시를 해서 한 자리에 다 모을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컴퓨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찾든 간에 그 데이터들이 한 자리에 보여지게끔 하면 되는 것이라, 굳이 어디로 가서 보라든가 무엇도 보라든가 하는 그런 지시 표시나 지시할 수 있는 카드들을 배열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다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예전에 엄청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 한 30년 전후에서 생겼던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무전거라는 얘기를 이제 썼던 것이죠. 도서관에 이제 더 이상 전거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에서 무전거라고 한 선생님이 논문을 쓰시면서 제가 했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거가 필요 없다라는 무전거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어휘나 특정한 이름이 굳이 전거라고 사용될 필요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비전거. 어느 것도 다 전거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어느 것도 다 전거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맥락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아이디 얘기에서도 다양한 아이디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왕 드러나는 아이디를 기본 전화번호를 기본으로 잡고 그 식구들이나 부양 가족들은 그 이름에서 파생되어지는 이름으로 해서 한 집안이고 하나의 그 책임자에 의해서 소통될 수 있는 아이디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짤막하게 전거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 처리하는 것, 사용자명을 포함해서 모든 시스템에서 생산되어지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면 재밌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전까지 기관이라든가 행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부 다 문서 관리입니다. 그 문서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문서를 어떻게 소통하느냐, 결제를 받는 그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문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서는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느냐에서 명확하게 그 문서의 속성을 드러내는 작업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책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서 전부 다 열람되어지고 검증되어졌는지를 보증하는 작업들이죠. 그렇게 해서 문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문서들은 다 특수한 목적,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런 식으로 구축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있는데, 간혹가다 그런 문서 속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물건이 몇 개가 생산되어졌는데, 몇 개가 팔렸는데, 판매처는 어디 나갔는데, 소위 몇 개월에 걸쳐서 했던 작업들에 대한 컴퓨터용어로 하면 인버티드 바, 뒤집어서 보자는 거죠. 여기 거 서명순으로 나열했는데, 이 속에 이 서명순으로 나열한 게 100개면 이 100개의 작가가 다 같은가? 다르지? 그럼 이걸 작가 순으로 볼 수 있을까? 다 뒤집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전에 그 종이 문서로 사물을 봤을 때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서로 사람들을 이렇게 밤을 새가면서 과하게 일을 시키고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죠. 내가 생산했었고 우리들이 생산했던 것들을 다른 시각, 다른 목적에서 보기 위해서 그 속에 사용되어졌던 데이터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재배열하는 작업.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왜냐면 그것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어나거나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통계적 데이터라든가 행위적 데이터라든가 결과적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재생산해서 제공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야근을 하게끔 만들고 초과 근무를 하게끔 만들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쓴다는 것은 그렇게 생산되어진 데이터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로직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재생산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거 얘기하듯이 도서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들어오고 책들이 하나하나 목록이 만들어지면 목록이 만들어지는 순간 실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다 끝난 거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조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좋은 거면 생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생산하는데 생산의 방법에는 부가적으로 생산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생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는 부차적인 생산물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라는 행위를 하고 나면 그 생산 행위를 통해서 각자 자기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재구성해서 볼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매일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한쪽에서는 관리자는 도대체 얼마만큼 대출이 되어졌지, 하루에 몇 명이 대출해갖고 어떤 주제들이 대출되었지만 어떤 주제, 어떤 분류번호 대역은 얼마큼씩 대출되어졌고, 아니면은 새로 산 책들은 얼마큼 대출되어지지, 특정한 책 한 권은 어떤 수명을 갖고 움직이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지, 굉장히 다양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데이터로 다 존재합니다. 왜? 우린 책을 등록을 했고, 등록된 책에 대출처를 해줬고, 반납처를 했고, 그것이 전부 기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우리가 재구성해서 보고 특정한 목적으로 나열해서 쳐다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을 하는데 많은 수작업이 예전에 필요했다면 지금은 기계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생산한다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 전제되고 생산되어질 필요가 있는데, 보통 데이터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목적과 자기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를 생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따로 또 그런 데이터를 또 생산해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런 유의 데이터가 생산되어진 것과 여기서 A라는 목적으로 생산한 것과 B라는 목적으로 생산한 것 속에서 같은 유, 또 같은 데이터들이 사용되었을 때 그 두 개를 엮어내는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는 것들이 내재돼서 움직이는 작동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정박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기능을 잘 써왔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과정에 데이터를 이제 카드 형식으로 대표성을 주고 그 카드를 복제해서 여러 벌을 만들어서 그 원하는 형식의 데이터로 재배열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이 대출되어질 것 같으면
책 뒤에 있는 북카드에서 빼서 대출된 날짜를 쓰고 대출해간 사람 이름을 쓰고 이것을 반납 예정일 칸에다 끼워놓고 그날 책이 반납되어진 반납 예정일 칸에서 책을 찾아서 카드를 찾아서 책에 끼고 반납처를 해주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들은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책의 뒷면에 대출 카드로 전부 해서 1000권의 책 있으면 1000권의 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권장이 우리 도서관 책이 얼만큼 대출되는지 알아보자 하면 1000권의 책을 다 빼서 그 카드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다 옮겨서 처리하는 것이죠. 그게 번거롭다 하면 이제 목록 종이를 하나 만들죠.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책이 대출되었음, 반납되었음. 이게 매일 기록될 겁니다. 하루에 100권씩 대출되었다면 1년을 대출하면 365에 36,500주에 나오겠죠. 그거를 같은 책끼리 모으고, 주제별로도 모으고, 저자별로도 모으고, 서명순으로도 배열하고, 횟수별로도 나누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무슨 책이 얼만큼 많이 대출되어졌고, 어떤 작가의 책이 많이 대출되어졌고, 연체는 얼마만큼 일어났고, 오래된 책은 산지 10년 넘은 책들은 몇 번 그동안 대출되었고, 대출된 기간이 따박따박 있는지, 뜨엄뜨엄 있는지, 초기에는 많은데 지금 거의 없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인데,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전자화 되어져서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들어앉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하나하나는 자기 데이터가 갖고 있는 속성들을 표현할 필요가 있고 속성들을 알려주어야 그 활용성을 우리가 다양하게 필요할 때 그 속성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이게 통계에서 쓸 수 있는 대출량 데이터야. 그럼 대출량 데이터를 빼온다거나, 이건 주제에 대해서는 주제에 써서 빼간다든가 해서, 어떤 특정한 책이 갖고 있는 분석, 소위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말하는 것들, 도서관에서 말하는 책의 목록 같은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굳이 야근을 할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이 자동 처리되어진다면 그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행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일,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진짜 가장 로우 데이터, 자연스럽게 처음 만들어진 데이터만 만들어두면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데이터들이라든가 관련되어진 데이터들은 내재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생산되어지거나 또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작업들이 가능해진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게 가능해진다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그게 가능해지려면 데이터가 어떤 수명과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일련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으면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도서관장 하면서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대학 현재 그 시점에서 현재 도서관이 전산화하는 것이 급하지 않다. 도서관이 전산화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시스템을 보다 더 현대화시키고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는 업무가 그냥 옛날 주먹구식이고 서류도 잘 안 만들어지고 데이터 생산도 미비하고 생산된 데이터들이 서로 소통 부재에 서로 분리돼서 움직이고 그런 엉터리식의 행정 구조가 아니라 정확하게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지, 무슨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포괄적인 해석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도 다 찾고, 그런 구조, 그런 문서 처리 시스템들을 설계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갖고 전산화해 주시오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생산해낼지, 어떤 구조를 가질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를 설계할지가 프로그래머 손에서 금방 나오는데, 이게 돼 있지 않은 속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친구가 오면 도서관 업무가 우리가 말해주는 것 선에서 끝나버리고 그것이 연결되거나 활용되어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은 간과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백날 전산화를 해봐야 결과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아마 계속 두고 무슨 프로그램을 짜고 무슨 데이터를 생산해내야 하고 데이터를 뒤져내야 하고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고 오류가 엄청 발생할 것이고 또 그 기준 자체도 애매해질 것이고, 소위 데이터를 생산하려고 들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그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빗대어서
메타데이터 얘기를 한 번 더 붙이자면, 많은 사람들이 메타데이터는 꼭 성경 같은 느낌으로 바라봅니다. 메타데이터를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한 벌이 만들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인명록을 만든다 했을 때 문화예술 인명록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 볼까? 그래 버리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만든 메타데이터, 저 사람이 만든 메타데이터들끼리를 쭉 놓고 비교하면서 분석합니다. 이거는 이래서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뭐가 빠졌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타데이터가 필요해.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진 메타데이터들을 다 포기하고 그걸 쫙 종합해서 자기가 만든 메타데이터 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뭐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전제는 누가 만들어둔 메타데이터가 좋으니 나쁘니 뭐가 빠졌니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에서 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류표가 DDC가 되었던 KDC가 되었던 LC가 되었던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그걸 다 간과하고 학생들 논문 쓸 때 보면 나는 어느 분야에 대한 DDC를 재구성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거기에 분류가 부족한 게 많아서 확장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테이블이든지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거 표준화라는 얘기 똑같죠. 표준화가 딱 되고 나면 이 표준화는 앞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닙니다. 바꿔야 할 대상인 겁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라는 말처럼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빠졌지? 거기서 계속 변이가 발생해 가는 거죠. 그것도 몇 년 지나면 또 통일시켜놓으면 또 변이가 발생해. 이게 아마 그 진화의 원리 같은데, 그 원리를 부정하자는 얘기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그래, DDC가 생겼고 DDC를 내가 변형했어. 왜? 목적이 뭐지? 메타데이터를 내가 다시 만들었어. 목적이 뭐지? 그는 활용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그 활용성에 비춰봤을 때 이게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 활용성에 가장 최적화된 메타데이터를 만들고 분류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나 분류표 등은 로컬 개념이지 글로벌하게 만드는 개념이 아닙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그동안 한 100여 년 넘는 역사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미필적으로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DDC나 KDC 같은 분류표를 글로벌리 받아들였다는 거죠. LC 보십시오. LC는 Library of Congress, 미 의회 도서관이 만든 분류표입니다. 미 의회 도서관이 쓰겠다고 만든 분류표죠. DDC는 공공도서관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특정 자관에서 쓰겠다고 만들어진 분류표죠. 그걸 모든 도서관이 다 쓰겠다고 일반화시키고 보니까 좋아졌죠. 도서관에 투입되어지는 사서의 인건비를 절감시킬 수 있고 사서의 전문성을 평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다 분류 목록할 수 있어. 왜? 책은 자꾸만 늘어나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표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DC가 만들어지고 뭐 NDC도 만들어지고 나라마다 다 다른 게 만들어지고, 지금은 아무도 DDC나 KDC 갖고 막 심각하게 고민 안 합니다. 왜? 그건 그대로 배열을 전제한 표이고 그 규칙에 맞게끔 배열되어 있으면 누구나 다 같은 규칙 속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약속일 뿐이지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게 아니거든요. 메타데이터는 다 약속이고 그 약속 속에서 작동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라든가 분류표라든가 아니면 제가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 데이터는 내가 이 조직에서, 이 기관에서 또는 이 행위 속에서 이 데이터가 활용되어지는 게 어떤 것들인가를 체계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어떤 일들까지 하는가의 범주가 정해지고 그 데이터 하나하나의 쓰임새가 만들어지면 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확장해서 쓸 수 있는지,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설계되어지고 그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재밌는 건 데이터베이스하고 프로그램하고 놓고 봤을 때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나옵니다. 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데이터 구조가 형성되지 않으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두 개는 맞물려 있죠. 뺑뺑 도는 얘기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얘기처럼 뱅뱅 도는데 그 속에 누군가가 그 전체를 꿰고 앉아서 이러이러하다 하니까 이런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이터
구조를 설계해주고 그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내가 필요한 용도가 다 쓸 수 있게끔 용도가 다 설계되는 과정에서 초원 단계 전부 다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거는 처음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매번 고쳐야 하니까. 오래된 시스템을 만들 때도 힘듭니다. 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져 있고 얼마나 잘 운영되면서 데이터 쓰임새가 완벽한가를 다 검증 작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수정하고 그 단축 줄일 건 줄이고 필요한 건 재생산해서 그렇게 틀을 만든 다음에 이걸 컴퓨터로 옮겨 넣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된다는 것도 물론 그런 직업상 필요한 영역이지만 그 프로그래머들이 무조건 현장에 가서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시스템을 잘 다루고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컴퓨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부분 일을 맡다 보니까 자기 일만 맡다 보니까 조직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에 대한 참조 없이 데이터들이 운영되어지고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컴퓨터에다가 강요하게 되고 컴퓨터는 자기에 맞게끔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다 보면 시스템 전체는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CIO를 둔다든가 CKO를 둔다는 말이냐면 Chief Information Officer라든가 Chief Knowledge Officer를 만드는 거는 그걸 좀 조망할 수 있는, 한꺼번에 쳐다보고 프로세스를, 흐름을, 플로우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잘 설계되어지고 그래야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실은 실천하기 어렵고 자기 위치에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거 얘기, 사용자 아이디 얘기 하면서 곁들여서 급하게 얘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